안녕하세요. 전효진 변호사입니다. 자, 행정소송을 처음 시작할 때 소송을 이제 들어가면 소송의 문이 있어요. 그럼 소송 요건이라고 해서 소송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데 육하 원칙에 따라 생각하면 쉬워요. 아무거나 소송해 주는 건 아니니까 누가 이 소송을 거는 원고 적격. 왜 거는 거지? 무슨 문제지? 이걸 법률상이라 그래. 행정소송법 12조에 다음 중 원고 적격 조문이고 다음 법률상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통 여기서 하나. 다음 중 원고 적격 있는 자 없는 자. 그래서 막 판례들 자글자글. 판례양 줄이면 이제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가 나오면 뭐 소거하면 되겠지만 우연하게 돌리면 안 되니까 나온 기출 중심으로 하시되 출제원들이 조금 더 낼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누가 해당하는 게 그럼 상대방은 아무냐 아니죠. 그래서 소송을 걸 때 쟁점이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될지 개별 제도가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피고 적격 조문. 여러분 조문이 46개. 그러니까 너무 적으니까 사실은 뭐 해당 조문이나 이런 내용은 다 시험에 나오고 정말 드문데 너무 이게 범위가 적으니까 원고 적격은 보통 한 문제 내거든요. 행정에 관한 시험들이. 근데 여러분 시험은 한 시험에 문제가 막 3개 들어와. 다음 주 원고 적격, 원고 적격, 원고 적격 연이어서 그냥 하나의 주제에서 그런 스타일. 피고 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른 것은. 그다음에 누가 그다음에 언제는 제소기간. 소송을 너무 늦게 걸면 아주 오래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행정처분 우리가 이제 영업정지 처분, 과세처분, 세금 이건 세금 부과를 줄여서 과세처분이라고 하는데 돈을 내라 세금 500만 원 내라 이랬을 때 이 세금에 받은 날이 있을 거 아니야. 문서로 하니까 송달 받은 날 그러면은 문서가 우리 집에 왔잖아. 택배가 온 것처럼. 그걸 이제 도달한 시점을 행정행위가 왔다. 있은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도착한 날, 있은 날부터 1년 지나면 불가쟁력. 저거를 이제 다루지 않아.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못 다투게 돼요. 그럼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소송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력으로 뭐 불가쟁력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소기간 도과되면 못 다투게 되는 힘이 생겨.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게 둘 중에 먼저 도래되는 날인데 그럼 나는 그 집에 보통 사니까 우편물이 도달되면 아 도달됐구나라고 알 거 아니야. 도달됐다는 걸 안날로부터 90일. 자, 이 두 개의 날짜 중에 짧은 걸 써요. 왜냐면 보통 그 집에 살기 때문에 도달하면 안 걸로 추정을 해. 근데 이 사람이 해외여행 갔어. 여행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 돌아와. 그러면은 송달되고 1년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날 지나가면 이제 못 다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있은 날 1년이 지나가서 못 다투게 되는 건 좀 봐줘요. 그래서 안날 90일은 안 봐줘. 판사가 임의로 못 바꿔줘. 불변기간. 그래서 변하지 않는 기간, 제도 자체의 예외 설정이 아닌 한 있은 날은 송달된 날이니까 얘가 여행 가 있거나 그러면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있은 날부터 1년이 먼저 지나갈 수가 있죠. 여기가 있은 송달된 날이야. 1년이 지났어. 그럼 원래 못 다투잖아. 근데 여기서 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봐줘요. 그래서 봐줄 수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사가 판단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못 바꾸는 기간 아니다. 그래서 있은 날은 임의로 판사가 조금 조절할 수가 있어요. 불변 기간 아니다. 이렇게 가. 근데 제소기간 OX야 사실 판례가. 제소기간에 어떤 중요 판례들이 있어요. 연탄공장허가라고 이제 우리 복효적이라고 하는데 연탄공장허가, 원자력발전소 허가, 뭐 레미콘 공장 허가 그러면은 이게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갑이라고 할게. 얘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받아도 여기 사는 건 아니죠. 사장님이니까 받아서 뭐 좋은 데 살겠죠. 근데 이 인근의 주변 사람들은 이 환경 오염을 물질을 직접 마시게 되잖아. 그리고 연탄 공장 허가가 나갔을 때 주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100% 싫어하는 건 또 아니긴 해요. 왜냐면 여기도 취업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면 이제 을이 거는데 갑한테 연탄공장 허가 나갈 때 이 수만 명의 을들한테 연락을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을은 연탄공장 허가가 나갔는지 뭐 뉴스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연탄공장 허가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나간 날이 있은 날일 때 그 수많은 을들은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소송 걸고 싶은 사람이 모른다고 쳐봐. 그럼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가. 그럼 원래 소송이 안 돼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을이 이걸 알았어.
이 있음을 알았다고. 그럴 때 있으나 1년이 지나갔지만 1년이 지나간 걸 봐주는 데 있어서 복효적이라고 해. 효과가 복수. 그러면은 갑한테는 수익적이고 이게 실은 을이 있어.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 근데 이걸 싫게 보는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에게 허가가 나가고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을이 소송을 제소기간을 놓친 데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봐줘. 그래서 판례를 하나하나를 좀 떠먹이듯이 그걸 알고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복교적 행정행위 요 제3자라고 해. 제3자가 소송 걸 때는 행정행위가 있고 나서 1년 지나가는 거를 얘가 그러니까 제소기간 놓친 데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1년 지나가서 소송 걸게 해준다. 라는 이런 논리 구조, 유명한 논리인데 아직은 이제 문제 형태 모르시니까 좀 개관만 해볼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는 관할을 뜻하는데 병원은 근처에 있는 아무 병원 가면 뭐 지금처럼 파업하고 그럴 때 아니면 그냥 병원은 병원에 온 걸 그렇게 집 앞에 있는 병원 가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소송은 그렇게 해요. 소송은 아무 데나 걸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걸 때 관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원하잖아. 그럼 피고는 소송을 당하잖아. 둘 다 서울 둘 다 같은 지역 부산에 살면 상관이 없는데 원고는 서울 살고 피고는 부산에 살면은 피고 소재지로 가요. 그래서 재판 관할은 피고 소재지. 피고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소송 관할은 원고 집이 아니라 피고 소재지로 해. 근데 피고가 중앙부처일 때 지금 중앙부처가 세종시로도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서울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세종시 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선택지를 두고 있어요. 이런 조문을 좀 볼 거고 그걸 외우고 있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만 놓고 보면은 그냥 되게 양이 적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원고적격 12조에 다음 중 법률상이 있는 자에서 그 개별 판례들 관련된 판례들 그다음에 관할도 관련 조문에서 그냥 내용 하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네가 다투고자 하는 게 무언데? 이걸 대상적격. 소송의 대상적격이 사실은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법을 하는데 약간 앞쪽에서 땡겨서 설명하는 게 얘 때문에 그래. 얘가 행정법에 전체적으로 약간씩 다 흩어져 있는 A급을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얘가 대상적격 있고 없고가 논리구조가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건 하시되 결국 뒤로 가면 얘도 외워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상적격 논점이 소송의 대상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강제징수 정찰을 할 때 세금을 안 내면 독촉을 하죠. 압류를 하죠. 공적 경매로 붙여서 청산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4가지가 다 소송의 대상으로 보거든. 근데 공매는 공적 경매에 입찰로 붙이는 거, 그래서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으로 보는데 판례가 이 앞 단계에서 공매하기로 한 결정, 공매 공고는 절차로 봐서 소송이 안 된다고 봐. 이거는 판례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지점을 찾는 거거든. 공매라는 것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니까 앞에 있는 절차는 굳이 그래서 공매만 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앞에 있는 뭐 공매 결정이나 공고의 하자가 있어도 따로 소송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매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이 막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아니구나 이러면 또 안 되는 게 여러분 것만 해보면 세무조사 결정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 개별적으로 봐요. 소송의 대상을 처분이라고 가세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처분 이렇게 하는데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봐. 그러니까 사실은 좀 외워줘야 돼. 세무조사 결정은 이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겠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 직렬만 깊게 들어오는 게 세금과 관련된 과세처분 부분은 좀 어렵게 들어와요. 다른 시험들보다. 그 다음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라고 최근에 법원이 얘도 전원합의체로 판례 변경해서 법인들이 원천징수하잖아요. 잘못 좀 했어. 그러면은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해요. 그러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으면 세금을 다음 분기 때까지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판례 변경. 그러니까 세금 쪽도 이걸 처분이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가 다 터져요. 근데 판례가 공매 결정은 처분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송금 계산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처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과 관련돼서 중간에
그런 계산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들 그 자체는 처분 아니고 세금 부과 처분. 그러니까 세금 그 자체. 과세 처분이 처분이고. 여러분 시험에서 여기를 좀 깊게 들어오는 게 이거는 직렬상 당연한 건데 처음에 세금을 200만 원 부과했어요. 200만 원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한 거야. 근데 한 번 부과했다고 이제 경정을 고치는 걸 못하는 건 아니거든. 기간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거 500만 원이다라고 증액했어요. 처음에 내가 200은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300이 더 올라온 거야. 이만큼 증액을 했어. 500으로. 그럼 소송을 걸 때 원래 처분은 200이야. 원처분은 세금 200 내라 그랬어. 100, 200 이렇게 해서 총 200. 근데 중간에 증액을 해서 500을 내래. 그럼 소송의 대상은 뭐죠? 상식적으로 200은 내려고 그랬다니까 500은 못 내. 이렇게 소송할 거 아니야. 그래서 증액 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얘는 내가 내려고 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500으로 간 게 나 여기서부터는 소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증액 경정 받은 날부터를 제소기간 준수의 기산점으로 세요. 근데 요거를 봐봐. 뭐 늘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지 보면 이거 틀려 있는 사람 있더라고. 처음에 500만 원 부과했어? 응. 나 내야지 이렇게 했어. 근데 중간에 어머 그거 500 많았네. 원래 너 200이 맞다. 이러면서 감액 경정을 해. 그럼 내가 소송 거는 건 뭐야? 감액 경정한 게 내가 200을 다툰다고 해봐. 나는 500 처음에 원처분으로 500을 받았어. 근데 중간에 감액 줄여주겠다 이러면서 200으로 줄였어. 그럼 내가 소송하는 건 감액 경정이야? 원처분이야? 원처분이야. 원래 있었어 200은. 말은 뭐냐면 500 괜찮아 이랬던 사람이 200으로 줄여줄게. 나 200은 못 내. 이건 좀 이상한 거야. 이 말은 뭐냐면 500에 대해서 행정심판 거쳐서 소송 들어와 있었어야 그 소송에서 행정청이 과세관청이 200으로 감액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에 맞춰서 나 그럼 500 말고 200만 다툴게요. 잘 봐봐. 200이 여기 생긴 거야? 원래 있었던 거야? 원래 있었던 거죠. 1, 2, 3, 4, 5. 그러니까 이 날짜 여기에 만약에 1월 그냥 극단에서 1월 1일자 500 원처분이 있었어. 감액 경정이 7월 1일에 있었어. 그러면 내가 200을 다투는 건 7월 1일자야 1월 1일자야. 1월 1일자. 1월 1일에 부과한 500 중에 남아있는 200. 감액 경정이 이 뜻이 아니라 사실은 가위야 가위.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야. 여기서 부과한 게 아니야. 이건 부과한 적이 없어. 원래 있었던 걸 위에를 날려준 거지. 그럼 감액된 부분 여기는 없어졌죠. 감액된 거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야. 없어졌으니까. 내가 다투고 싶은 200은 어디에 있어? 당초 처분. 1월 1일자 당초 처분. 제소기간도 언제 준수로 해야 돼? 이때를 기준으로 해야 돼. 자 봐봐. 여기서 제소기간이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500을 가만히 있던 사람이 왜 200으로 줄인 다음부터 다투겠다고 그래. 핑계지. 1, 2, 3, 4, 5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200으로 줄이고 나서 나 그때부터 소송 걸래요. 그건 좀 뭔가 깜빡한 느낌이지 않아? 그래서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좀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사례로 많이 내. 여러분 시험에 거의 매년 이거 출제야. 요렇게 했는데 매달 며칠자 처분이 올해도 아마 나왔을까? 매달 며칠자 이때 처분. 날짜 앞으로 가시면 돼. 큰 거에서 줄어들어서 앞에 게 소송의 대상이야. 그중에 남아있는 거. 찰흙이 있어. 코끼리 찰흙. 코끼리 찰흙에서 찰흙을 다시 뭉개서 토끼를 만들었어. 토끼는 갑자기 하늘에서 뿅 생긴 거야? 아니면 원래 코끼리 찰흙 반죽 안에 있던 그 원래 재료를 쓴 거야? 원래 걸 쓴 거지. 피자 한 판이 왔어. 피자 한 판이 8조각인가? 내가 3조각 먹었어. 그래서 5조각이 남았어. 그럼 내가 3조각을 먹은 순간 5조각이 생긴 거야? 아니면 3조각은 5조각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원래부터 있었죠. 근데 머리가 길어 잘랐어. 그럼 이만큼 머리는 자른 순간 생긴 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원래부터 있었지.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부분을 다툰다는 이 표현에서 요걸 다투는 거야 사실은. 다시 비유해볼게. 누군가 나한테 벽돌 5개를 지고 산까지 가래. 너무 무거워. 산까지 뭐 노예야. 지고 가는데 중간 산 중턱에서 누가 무겁죠? 이러면서 3개를 빼줬어. 그랬더니 내가 2개가 무거운 거야 여전히. 아씨 이러면서 3개만 뺐어. 이러면서 화내. 2개 남았잖아 이러면서 화내. 좀 이상하잖아. 지금 그거야. 감액을 다투겠다는 뜻이 그 뜻인 거야. 5개 얹었잖아. 5개 얹은 원래 처분한테는 왜 뭐라고 안 해. 그러고 있다가 3개 빼줬더니 2개가 무겁다고 왜 여기서부터 지랄지랄하냐고. 이상하다고 보는 거야 판례는. 원래 5개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있었어야 여기서 이런 게 있어. 소송 중에 행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돼. 소송이 들어왔다고 행정부가 멈추고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집행 부정지가 원칙. 세금이 부과됐어? 소송 걸어? 그럼 세금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멈춰 이어가? 이어가. 그거는 입법의 선택인데 우리나라 제도는 소송을 남발하는 면이 좀 있어. 그래서 소송 걸어도 행정부 그냥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있어. 소송이 들어와. 그럼 올 스톱하고 소송 결론 날 때까지 기다려 안 기다려? 안 기다려. 그냥 집행 부정지가 원칙. 예외적 집행제 아주 긴급하거나 그런 조문들 행정소송부 조문들 그거 보는 거야. 그러면 소송이 들어와서 행정부는 자기 가세처분을 유지해줘야 돼. 아니겠다 싶으면 고쳐도 돼. 고쳐도 돼. 제도 자체가 막고 있지 않아. 국민의 어떤 링에 올라간 사실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진짜 국민을 무조건 이겨야 될 주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행정청 스스로 또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아 그때 그 세금 잘못 부과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번 세금 부과한 거를 자기들 스스로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유지하지 않아요.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얘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은 사실 머리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나 뒤로 누워서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하고 에너지 안 줘 이러면 답이 안 나온다. 나중에 한 문제처럼 한번 밀려봐봐 그럼 커트라인에서 어떻게 되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정도는 사실은 구급 공무원들도 쉽다고 하고 흡수하는 부분이야. 죄송한데 이거 아무도 어렵다고 안 해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르쳐도 심지어 소방공무원들도 이거 그냥 쉽다고 해.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리나 여러분이 하는 세금하고 관련된 행정처분이고 실무적인 건데 지금 손을 놓잖아. 아 나 이거는 너무 어려워.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니 이런 것까지 해. 그냥 세법 쪽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시험에서도 이 정도는 다 해. 껌이야 껌. 발로 풀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 난 어떻게든 조금 공부하고 조금 점수 맞고 딴 과목 그래 2차 때까지 잘해. 누가 하지 말래? 다른 과목 잘 하셔야지. 근데 주어진 시간이잖아 이거는. 어차피 행정소송법 어떤 선택 과목을 하든 이 정도 에너지는 써야 되잖아. 제가 요번에 여러분이 후기 쓰고 이런 거 보면은 선택 과목도 잘 봤다는 소리가 거의 없어. 거의 못 봐. 그러니까 다른 거 무너지는 건 당연한데 얘까지 다 무너지는 거죠. 이해돼? 선택 과목 열심히 하면 다른 과목 못하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이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도 선택 과목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그 점수는 어쨌든 다 평균을 내서 들어가는 거잖아, 일단. 그러니까 나는 이 과목은 점수를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이게 처절하게 진짜 응징으로 와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배울 때 제가 설명하는 거를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은데 자꾸 나는 이걸 내가 알아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자꾸 제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건 안 가르쳐요. 그거는 강사 실력을 좀 믿어야 돼요. 선택했을 때는. 이 강사가 감이 없을까? 기초를 제가 행정소송법만으로 해서 10년을 넘게 수업을 했고 진짜 그냥 다 버려도 앞뒤 다 잘라요. 15년 가까이 했고 진짜 다 내 시간을 1만 시간 옛날에 넘었고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뭐 모르거나 안 나오는 거 여러분 기출도 나는 처음에 제가 강의 시작한 게 2012년인데 그때부터 여러분 기출 다 보면서 수업했어. 제 원래 책에 행정소송법은 다 세무사 기출이야. 왜냐면 세무사밖에 그렇게 안 내 행정소송법을. 그렇게 깊고 디테일하게 딥하게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서 행정법을 했지만 행정소송법만큼은 세무사 기출을 전체 도배를 하고 들어갔거든. 여러분 기출 제가 외운단 말이야. 여러분 기출이 없는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출하고 아다를 맞추는 거다 사실은 강의할 때. 아 이만큼 해야 기출이 좀 풀리겠구나. 근데 지금 개관을 하면서 요런 그림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공매 결정 자 제가 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봐. 그럼 얘기해 볼게. 대답해봐. 세무조사 결정 처분이야? 한 분 끄덕여서 두 분. 이게 지금 안 끄덕인 거 자체 여러분이 그냥 인문 강의고 시간 때우는 이거잖아. 그래서 나는 인문이나 어떤 그런 강의 안 좋아해. 그래서 강의 스타일을 보고 싶은 거잖아. 난 근데 그 스타일 보는 것도 시간이 아깝거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저를 그냥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 시간이 유의미하려면 저 안 들어도 되는데 실제로 외워야 되거든 나중에. 이거 주면은 발로 풀어야 되는 거야. 1초도 주면 안 돼 진짜로. 그냥 답 준 거거든. 시간을 쓰면 안 된다고. 이게 막 보기 중에 있으면 지금 제가 방금 쓴 거는. 공매 결정 처분이야? 대답 한 명도 못해. 처분 아니야. 공매가 처분이야. 그럼 지금 이 시간이 유의미하려면 여러분이 제가 수업할 때 이거 흡수할 수 있어야 돼. 하려고 하셔야 돼.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딴 과목 하는 거 시간 없대며. 그래 행정소송법은 수업할 때 외워. 그러니까 수업만 저한테 수업 시간만 줘 그냥. 제가 수업 시간만 따라와도 점수 나게 해줄 테니까 수업 시간만 외워줘 그럼. 공매 결정 처분이야? 아니죠. 세무조사 결정 처분이야?
공매 처분이야. 소득금의 변동통지 처분이야? 되겠지. 법인이 원천징수 할 때 월급을 주기 전에 세금을 먼저 떼잖아. 그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한테 세금 잘못됐어 더 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소득금의 변동통지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과목이라보다는 세법인데 우리 과목 쪽에서도 출제를 많이 해요. 소득금의 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야? 처분이긴 한데 얘가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액과 증액을 막 계산하다 보니까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지만 소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소해이익이 없다 그래. 소해이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맞는 지금 판례인데 사실 2016년 9급 시험에 지방직 9급으로 냈던 선지 제일 먼저. 소득금액 변동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이고 지금은 이건 전국적으로 출제원들이 다 내고 있어요. 모든 시험. 한 해에 행정이 들어간 시험이 300문제가 넘게 나와요. 그 출제원들이 여러분 출제를 맡으면 행정소송법을 그냥 내는 거야. 그냥 대학 교수님이잖아 어찌됐건. 그러니까 출제할 때 기본적인 논점은 같아요. 같은데 여러분이 그냥 에너지 어디까지 주냐 이거죠. 다시 너무 잔소리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대상 적격. 대상 적격은 이게 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냐인데 이게 너무 스케일이 커서 제가 여기서 뺐어요. 오늘 할 주제에서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야.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하고 오면은 여기서 봐봐. 세금 부과한 처분이 있어. 그럼 세금 부과한 가세처분이 있고 가세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치면 행정심판의 결론을 재결이라 그래. 예를 들면 세금 빠르게 설명할게. 얘까지는 아마 오늘 못할 수 있어요. 세금 500 부과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진 거야. 그럼 소송 갈 때 둘 중에 뭘 갖고 갈까? 조세심판원 가서 졌어. 원래 행정처분 있어. 원래 행정처분 갖고 소송 가는 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야. 그냥 이건 입법 재량의 문제인데 원처분을 선택해서 법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같이 들어가서 병합할 수 있어요. 어떤 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위원이 들어왔다든지 왜 가족강의라든지 배우자 사건은 들어오면 안 돼. 제척되니까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어서 재결 갖고 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원처분과 재결의 결론. 재결도 너 500 내는 게 맞아? 그러면은 재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오는 거라고. 이런 약간 더 추가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법에 따라서는 아예 개별법에서 재결만 원해. 원처분 필요 없고 우리는 재결로만 소송 받을 거야. 라고 특별법에서 개별법이 재결만 갖고 와 라고 한 게 특허 사건, 심결 갖고 오라고 돼 있고 감사원 사건 있고 감사원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재심이 재결만 소송을 받아요. 그 다음에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심결만 소송이 돼. 이런 거 여러분 시험 되게 많이 나와. 하나의 트랙으로 다음 중 개별법상 재결주의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아닌 것은 아마 올해도 나왔을걸? 수용재결. 얘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대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원처분 중심에서 얘 갖고 와야 돼. 요 기출이 여러분 시험에 5개 정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울 때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외워야 된다고. 어떤 논점이야? 소송을 누가 걸 수 있어? 원고적격. 그리고 상대방 누구야? 피고적격 한 주제. 여기서 판례 정말 많이 보면 엄청 많아요. 언제는 제소기간. 이게 제소기간을 여러분 세금 쪽으로 해볼게. 우리가 세무조사 받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만 다시 좀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재조사 결정하는 거 있잖아. 그럼 재조사 결정일이 있었어. 재조사 결정일이 뭐 5월 7일이야. 근데 내가 재조사가 해보겠다. 다시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겠다라고 한 날짜부터 소송을 걸어야 될까? 기다리고 나서 5월 30일 돼서 후속통지. 우리 입장은 이래. 라고 후속통지를 받은 날. 둘 중에 내가 소송을 걸어야 되는 기산점의 시작점은 어딜까? 재조사 결정일은 뭐야?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게죠. 그러니까 나한테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지 부정적인 피드백이 올지 모르죠. 요게 소송이에요. 여기서부터 재소기간. 이거는 틀린다. 이것도 세금 쪽은 그래요. 판례가 변경이 한 번씩 다 있었거든. 옛날엔 사실 재조사 결정일이었어. 근데 재조사 결정일은 한번 다시 검토해볼게 라고 한 날인데 그때부터 재소기간을 세서 결과 나오기도 전에 재소기간 도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소송을 하는 시작점, 시간의 기산점.
이런 개별 판례들에 대해서 OX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는 뭐 소장 형식이고 하였는가 왜가 있어. 왜는 협의의 소위. 네 말대로 했을 때 소송에서 얻는 이익이 뭐냐. 예를 들면 건물 철거 명령이 앞에 있어요. 세금 부과 말고 유명한 이제 행정처분이 건물 철거 명령인데 건물 철거 명령에 대해서 집행을 다 해버렸어. 그럼 취소 소송해도 소의 이익이 없죠. 건물이 없잖아. 이럴 때는 그냥 손해배상, 국가배상 소송이 실효적이고 건물 철거를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소송은 좀 의미가 없죠. 건물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협의의 소익이 있는 사안이냐 없는 사안이냐. 그래서 원고 적격하고 같이 내기도 하고 따로 내기도 하는데 이번 특강 때 제가 정말 나올 거예요 라고 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그리고 제가 조금 앞에 부분도 터치를 하긴 할 건데 진짜로 출제원들이 행정소송법만으로 지금 사실 문제를 약간 안 만들어요. 어떻게든 연결 지점이 있으면 조금 확장을 해서 기출 해설할 때 할 텐데 사실 그거에서 버리려면 버리세요라고 하긴 할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차는 이렇게 하고 왜 하였는가? 하였는가는 행정심판 전치. 행정심판을 해야지만 필요적으로 해야지만 소송을 받아주는 주의를 행정심판 전치라 그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행정소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법부, 입법사법, 행정부 중에 누가 하는 거죠? 사법부. 사법부는 누굴 얘기하죠? 최종심 대법원. 2심, 1심. 1심에서 시작하죠. 행정사건도 1심에서 시작을 해서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가는데 이때 앞 단계에서 행정부가 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잖아. 행정부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사법부처럼 해보는 제도가 행정심판이에요. 근데 행정심판을 해야지만 소송 받아줄게 라고 하는 애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올해도 이번 시험에 나왔던데 자 행정심판 전치가 국세는 이제 둘로 나눠져 있죠.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게 있고 국세청장한테 가는 게 있고 국세, 간세 그리고 지방세도 이제 필요적 전치로 들어왔는데 여기 옛날 도지사에게 심사 청구하던 게 이번에 없어졌죠. 요 전에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요번에 그 없어진 제도를 고르는 논점으로 최근에 행정소송법 시험 여러분 시험에 나왔어.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가 이원화돼 있다가 그냥 한 번 위원 났다가 다시 하나로 들어왔거든. 그래서 이 없어진 제도를 넣어서 걔를 고르게 하는. 그러니까 난이도 있게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사건, 공무원 사건은 너무 많이 있으니까 행정심판을 해야지만 소송을 받아줘. 이때 소송은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행정소송이라고 했을 때 4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게 다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좀 그렇잖아. 그걸 좀 찾아드릴게요. 책을 같이 볼게요. 제가 여러분 파이널 때 특강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 보고 오늘이 2번째 보는데 화면이 계속 연결이 끊기네요. 여러분 화면 보여요? 안 들어오죠? 프린트에서 1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설명드린 거 중심으로 봐드리고 어차피 이거 화면 없어도 돼요. 1페이지에 행정소송법 3조에 보면은 지금 외울게. 항당민기 입에 10번만 붙일게. 항당민기 저는 이거 100번도 더 했어요. 여러분이 외워야 돼. 기본이야. 항당민기 아니 외우라고 지금. 항당민기 1페이지 항당민기 행정소송법 뭐 있다고? 항당민기. 자, 항고소송은 행정처분 공권력에 항거하는 소송이야. 3가지가 있어. 뭐 치무부 취소해주세요. 지금 설명드린 저 소송 요건이 다 취소소송 요건이에요. 무효는 취소에 준하는 소송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소송을 걸었을 때 무효는 제소기간이 없어요. 행정심판 전치가 없어. 그러니까 소송에서 달라지는 점을 알고 있느냐 묻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두는 거야. 왜냐면 제소기간 금방 지나가거든. 그럼 소송 안 해줄 거냐. 그때는 준해서 항고소송으로 무효 확인 소송 걸 수 있어. 대신 무효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행정심판 안 해도 돼. 이런 게 되게 정확하게거든. 소송에 들어왔을 때 원고인 네가
그만큼 하자가 크고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 교집합이 돼야 무효거든. 입증해봐. 무효는 좀 그런 면에서 치소와 달라. 그래서 사실 치소 무효 부작위 입법 확인해서 우리나라 제도는 치소 소송 중심으로 90% 에너지를 쏟으시면서 무효는 뭐가 달라. 부작위 입법 확인은 거기서 어떤 조문을 쓰고 안 써. 이걸로 끝나요. 독립적인 조문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이걸 하나의 프린트로 나온 게 좀 아쉬운데 프린트 보면 중간에 통조문 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뜯어버리세요. 그냥. 그 48페이지 뜯기도 애매하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조문들이 취소 소송을 중심으로 조문이 돼 있어. 사실 이 조문 외우면 되는데 이 조문 하에 논점들이 쏟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 12조부터 잠깐 볼게. 12조에 취소 소송은 49페이지에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취소 소송을 구하는 게 뭐예요?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취소 소송이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서 조문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라 13조도 어떻게 돼 있어? 취소 소송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8조이랑도 봐봐. 취소 소송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20조 뒤에 넘겨봐. 19조도 취소 소송은 20조 취소 소송은 21조도 취소 소송을 그리고 23조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에 속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소 소송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 여기 사실 이 조문을 다 내도 여러분 사심 문제가 안 나와. 왜냐면 오지선다잖아. 이해돼요? 조문이 몇 개가 안 돼. 그러면 무효나 이런 게 클까? 아니야. 봐봐. 51페이지 35조 봐봐. 35조의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하고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같아 달라요? 같아 달라. 법률상이 있는 자 12조랑 35조의 법률상이 있는 자의 표현 같아 달라? 같지? 이걸 물어봐. 무효 확인 소송을 걸려면 또 다른 어떤 표현이 더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효 확인 소송을 걸려면 다른 구제 절차가 없을 것 이런 게 있어? 없죠. 그래서 무효 확인은 보충적인 제도가 아니야. 무효 확인을 걸기 위한 어떤 필요성, 즉시 확정이 이런 게 필요 없어. 이게 왜 어렵냐면 원래 확인에서는 그게 필요하고 원래 2008년도까지는 무효 확인을 그렇게 봤었어. 여러분 뭐 그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세월이 가면서 조문 그대로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무효 확인 소송의 가장 A급 논점, 가장 큰 논점은 무효 확인은 보충적인 소송이 아니라는 거야. 취소를 걸 수 있다면 무효도 그냥 걸 수 있어. 야, 무효 별로야. 너 몰랐어. 무효 말고 민사 걸어. 이런 거 못해요. 이해돼?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을 그렇게 이해했던 과거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행정소송법은 내 과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행정소송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 되게 쉬운 논점이야. 글자 그대로야. 무효 확인 소송은 다른 뭔가 더 필요로 해 소송 걸기 위해 원고 적격이 아니잖아. 그냥 그거 아닌지 대답을 하라는 거야. 그게 다야. 정말 쉬워. 정말 쉬운데 여러분이 어떻게든 안 보고 나 안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조차 안 하면 안 된다고. 총이 너무 없잖아. 그 다음에 자 38조 봐봐봐. 아, 나 이런 싸움을 하게 되는구나. 그게 있어. 가르칠 때 딱 그 시점에 여러분과 나의 약간 기싸움이 있거든. 지금 여러분과의 나의 기싸움 여러분이 왠지 더 배우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 이 느낌을 깨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것까지 해야 돼를 자꾸 의심하기 때문에 논점마다 기출을 다 넣어서 보여줘야 되겠어. 하나 설명하고 자 여기 있지? 봐 외워. 이렇게 진짜 그렇게 지금 책도 그렇게 끝나 있긴 한데 더 그냥 귀찮아서 두 번 그러니까 OX를 다 날개 달아주고 있거든. 근데 더 그러니까 겹쳐 있어서 2014도 있고 2022도 있으면 뭐 한 번만 넣는데 더 넣고 그걸 안 믿네 진짜. 의심하네. 그지? 37조 소외 변경. 봐봐. 그래 38조 봐봐. 38조 1항. 여러분 봐봐. 무효 확인 소송은 이 조문으로 끝나. 38조, 9조, 10조, 13조 내지 17조는 13, 14, 15, 16, 17이란 뜻이야. 19조, 22, 23, 24, 24, 25, 26까지란 뜻이야. 29, 30, 31, 33조는 무효에 준용한다. 끝.
무효는 이걸로 끝이야. 이 말은 뭐야? 무효는 취소소송의 조문을 뭘 쓰고 뭘 안 쓰냐가 시험 문제야. 끝이야. 없어. 내용이. 행정소송법 내용이 없어요. 행정소송법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소송이야. 왜냐면 단아까 군대에서 나 까로 끝나는 것처럼 그 의미 있는 항고소송은 취소를 구합니다.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부작위법 확인을 구합니다. 외에는 소송이 없어. 다른 말은 쓰면 안 돼. 그런 소송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 그리고 부작위법 확인은 심지어 뭔지 알아? 내가 신청했어. 대답을 안 해. 그 부작위는 위법합니다. 라는 소송을 구했어. 그랬더니 행정부가 싫어 너. 이러면 소송이 그냥 각하돼요. 다시 내가 임용을 돼야 될 사람이야. 내가 허가를 받아야 돼. 맨날 씹어. 그래서 무효 확인, 부작위법 확인 소송 걸었어. 그럼 행정청이 소송 중간에라도 나 너한테 허가 안 내줄 거야. 이러면 소송이 각하돼요. 할 필요가 없어. 왜 대답했잖아. 행정소송은 되게 협소하게 입법이 돼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공정위 전담이나 이렇게 법무법인 쪽 보면은 보통 관공서랑 싸우자가 아니야. 잘해보자 이거야. 뭐 진짜예요. 뭐 세무조사에 뭐 들어와도 그렇게 싸우자는 게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행정소송이 되게 좀 없어 내용이. 공부할 것도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52조 봐봐. 항당 민기. 그래서 이거 사실 극단적으로 쓰면은 항고소송 중심 당사자는 요만큼 너무 작게 썼나 그래도 시험이니까. 당사자 소송은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여러분이 재미없어서 하다 말았는데 이 소송은 당사자냐 이 소송은 항고냐 이러면서 이게 금도끼냐 은도끼냐 이런 거야. 당사소송 형태가 워낙 없어서 당사소송으로 판례가 해줄 때마다 원래 이러면서 판사들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좀 판사들도 원래 당사자 소송 안 썼었어요.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돌려달래. 세금을 부과받은 게 잘못된 나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지 않았어. 뭐 그거보다는 사실은 뭐 계약금 같은 거 받았다가 계약이 해지되면서 그 계약금에 대해서 먼저 낸 돈을 환급받고 싶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낸 세금이 그 원인이 무효가 돼서 돌려주세요. 근데 국세청 뭐 생각은 달라서 안 돌려주겠대. 그럼 거부 처분 취소송이야? 아니고 그게 무효라면 법률 원인이 무효라면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이야. 그럼 옛날부터 얘를 썼냐? 얘를 쓰지 않았어. 가세처분에 대해서 그게 원인이 돼서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을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을 썼어요. 왜? 그냥 여러분도 당사자 소송 처음 듣잖아. 그치? 그러니까 국민들도 몰라. 모르니까 안 써. 안 쓰니까 당사소송은 안 나오는 거야 세상에서. 이제 와서 하도 그러니까 학자들이 화를 많이 내서 이제 판사들이 알아서 이건 당사자 이렇게 좀 생긴 거야. 당사자 소송 판례가 사실 의미 있는 게 20개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역사상 당사자 소송 처리한 유명한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돌려주는 문제를 공법관계로 얘만 판례 변경을 해. 부가가치세는 좀 먼저 거치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환급받는 거 얘만큼은 부당이득 반환인데 민사가 아니라 당사자 공법소송. 아니 이게 얘랑 다른 게 아니야. 근데도 판례가 어떤 소송을 썼니라는 걸 외우라는 거야. 재미가 없겠네 확실히. 좀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 얘도 발로 푸는 거. 책에서 항당 민기에서 의미 있는 거는 뭐야? 취소소송.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소송 요건 보고 무효 확인은 거기서 어떤 조문을 가져가고 어떤 조문 안 쓰냐. 이게 생각하고 풀면은 좀 많이 늦었어요. 시험장에서. 다른 과목을 점수뿐 아니라 시간을 많이 줄여줘야 돼. 법 과목은 특히 이렇게 조문 중심으로 나오는 시험은 여러분 직권이라고 돼 있어. 신청이라고 돼 있어. 이거를 가서 내가 생각한다고 알아져요? 끝났지 뭐 안 보고 들어갈 거 안 외웠으면 뭐 찍고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시간을 더 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양을 잘 이해하고 줄여서 잘 외우고 내거화가 됐느냐로 시험은 끝나. 그러니까 이 행정소송법 전체 조문이 어떤 스토리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했을 때 얘는 뭐가 있고 뭐가 없냐. 이거 할 거고 오늘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 되게 의미가 없고 항당 민계 민중소송하고 기간소송은 더 의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얘가 시험에 잘 나와. 왜냐면 너무 낼 게 없어서. 보통 이번 시험도 그런데 예를 들면 46조를 많이 내요. 52페이지에. 민중하고 기간소송 설명드리면 이 항고랑 당사자는 어찌됐건 나의 이해관계
내가 받은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는 주간소송. 내가 받을 돈을 달라는 당사소송. 그러니까 이건 나의 소송, 나의 이해관계. 객관소송은 뭐냐면 내 일은 아니야. 국가적인 일이야. 민중소송의 대표적인 게 선거소송. 선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위법이 있다. 선거판의 위법은 선거소송이고 선거소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 결정에 문제가 있어서 당선소송.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정주의라고 법에 소송할 수 있는 형태가 있을 때만. 뭐 여론조사 했는데 여론조사 이상해요라는 그런 소송은 법이 정하지 않았어. 민중이든 기관소송이든 법에 정한 것만 다툴 수 있어. 법정주의. 열거한 것만. 열기주의. 그러니까 얘네는 그게 다야. 논점이. 조문도 없어요. 또 국민투표라는 거를 헌법 개정할 때 하거든. 국민투표에 잘못이 있어. 국민투표 무효확인소송. 지역 차원의 일을 지방자치법하고 주민투표법에서 물어볼 수 있게 돼 있어. 물어봤는데 하자가 있어. 주민투표 무효확인소송. 자, 재무회계적인 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 후에 거는 주민소송. 자, 이 정도가 민중소송이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민중소송인 것은, 그러니까 민중과 기관소송을 섞어놓고서 다음 중 민중소송인 거. 다 민중소송이야. 위에까지 안 가요. 이 두 개끼리만 비교해. 기관소송은 왜 거의 없냐면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라고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랑 행정소송법이 좀 서로 이 역할은 네가 해, 나머진 내가 할게, 좀 그런 게 있거든. 좀 특이한데 기관소송은 헌법재판소 뭔지 알죠? 헌법재판소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뭐 양심적 병역 거부, 헌법불합치라든지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의 일종이야. 없어지는 거죠. 그 대북 그 전단살포금지법 위헌 나고, 최근에 뭐 유류분 위헌 나고, 헌법불합치. 형제자매가 유류분 만든 거. 이거 내가 설명 안 해도 되지. 민법이고 동시에 뭐 상속족 그쪽이고 우리 과목 아니야. 우리 과목 아닌 거는 설명 듣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제도 자체를 심사하는 게 헌재인데, 헌재가 이거 몰라도 돼.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재판을 하면서 문제가 된 법률은 재판을 스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보기에 이건 쓰레기야 이러면은 자기 재판을 스톱해. 민사든 행정이든 형사든 상관없어요. 간통죄도 그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헌재가 그 제도를 심사해서 없애. 이게 상식인데 이거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선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도. 왜냐면 얘가 헌법 107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인데 대법원 쪽에서 이 행정소송하다가 법률이 아니라 법률 밑에 급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 시행령에. 그럼 107조 2항에 저 제도에 준하는 게 명령규칙, 행정부가 만드는 법률, 그러니까 법률 밑에 급이 명령인데 시행령, 뭐 시행규칙 이런 게 이상해. 그러면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보게 돼 있어. 여기서 재판의 전제라는 말이 나와. 재판의 전제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 계속 중인 사건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에 적용되는 어떤 법으로 인해서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통죄가 위헌나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게 재판의 전제야. 그게 법률이면 위헌법률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하고 그 밑에 급에 해당하면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봐. 이거 여러분 기출이야.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봐. 대법원이 최종심에서 누구한테 알려? 행안부 장관. 행정소송법 조문 한번 봐봐요. 7조 8조. 그래 그냥 외워도 돼. 그래 나는 머신이야 이러면서 외워. 그거는 한 시험 3개월 전부터 하자. 어차피 그때 설명 안 들을 거 아니야. 행정소송법에 7조 8조 7조 8조는 가로넣기를 많이 하고요. 행안부 장관한테 알린다. 얘는 행정소송법에 행안부 장관한테 알린다. 오 숫자가 6조죠. 죄송해요. 행정소송에 내가 이게 떨고 있구나. 저도 여러분도 긴장했겠죠. 저도 좀 그래야 떠네. 행정소송에 의한 행정소송 하다가 이게 헌법 107조 2항 구조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 위헌법률 심판의 대조군을 행정사건 쪽도 하다 보면은 재판의 전제가 된 동그라미 명령규칙이 문제가 있음을 보게 돼. 아 시행령 잘못 만들어졌네. 그럼 헌재처럼 대세효가 있진 않아. 헌재처럼 없애는 건 아닌데 재판의 전제가 돼. 6조 그 시행규칙이 이상하면 거기서 각급 법원을 위시한 대법원이 적용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없어지진 않지만 확정이 재판의 결론이 났다는 뜻이야. 그럼 대법원 동그라미. 그럼 대법원을 틀리게 되면 뭘까? 여기다 각급법원 이러면 틀려. 알리는 건 어쨌든 대법원이 통일적으로 알려. 그리고 상대방 행안부 장관한테 알려. 그럼 행안부 장관을 뭘로 하면 틀릴까? 법무부 장관. 지금까지 출제했던 거 법제처장 틀렸어. 국무총리 틀렸어. 깜놀래게 하면은 이렇게 뜨네.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총리령이 헌법에 위반행위 확정되면 대법원은 국무총리에게 알린다.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뭘 내가 알아, 뭘 어딜 외우는지 알아야 외울 거 아니야. 그래 외우라고. 저도 여러분 외우는 거 대찬성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이 특히 좋아하는 게 그냥 본 김에 말씀 8조인데 가로 넣기를 참 좋아해. 8조. 똑같은 유사 기출 너무 많이 봐. 지금 행정소송법 조문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법원조직법 가로, 민사소송법 가로, 민사집행법 빌려 쓰겠다. 빌려 쓴 건 100%는 아니고 필요한 건 쓰겠다 이건데 여기서 이번에 시험에 다음 중 준용하지 않는 것은 답이 뭐게요? 행정심판법이었어. 행정심판은 준사법 절차고,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 보면서 베껴야 될 판이고 여기 조문에 없잖아. 틀린 답이 행정심판법인데 보기 중에 오지선다니까 하나가 비었잖아. 그 하나가 뭐였을까? 행정소송하면서 쓰는 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됐거든. 이번 시험이었어. 내일 저 해설할 건데 촬영할 거거든요. 근데 꼭 어차피 스튜디오긴 하지만 들으실 사람은 들으러 오세요. 뭐 안 오셔도 되고 2024년 기출 인강으로 쓰셔도 되고 행정소송규칙이 보기 중에 있었어. 1. 법원조직법 2. 민사집행법 3. 민사소송법 4. 행정심판법 5. 행정소송규칙 53페이지. 대법원 규칙으로 행정소송을 도와주는 하위법이 생겼어. 지금은 목차 정도 물어본 거야. 근데 아마 내년에는 조금 낼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범위가 너무 없어서 내야 돼요. 그리고 매년 나오는 게 뭔지 알아? 52페이지 지금 한 김에 45조예요. 45, 46조인데 민중소송, 기간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 이게 뭐예요? 아무나 못 건다, 아무거나 못 건다 이 말이죠. 열기주의, 법에서 열거한 것만. 뭐라고 했죠? 그냥 두 문자 정도로 기억해야 돼. 느낌만. 주민소송, 민중소송. 그러니까 민중소송에 들어온 게 뭐야? 주민소송, 주민투표소송, 국민투표소송, 선거소송, 당선소송. 나머지는요? 그냥 기간소송이 거의 없어요. 근데 기간소송이 왜 없냐 설명을 이렇게 길게 왔는데 이게 헌법재판소가 하는 여러 제도 중에서 마지막 제도가 위탄 정권원 탄핵은 아실 거고 고위공직자 파면, 정당에서 하는 통진당 해산사건, 권한쟁의가 있어. 국가기관 상호 간의 다툼은 헌재가 먼저 처리해요. 권한쟁의라고 국가 지자체의 다툼, 지자체의 다툼, 국가기관 국가의 다툼은 다 권한쟁의로 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의 싸움도 여기로 가. 그래서 기간소송은 할 게 없어. 기간소송이 거의 안 나와. 기간소송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싸울 때가 있거든요. 이 조례 잘못 만든 거 아니냐. 맞는데 이러면서 둘이 싸우면 대법원에 제소하게 돼 있어. 이걸 몰라도 돼. 그건 안 물어봐. 시험범위를 넘어가. 그런 걸 기간소송. 왜? 권한쟁의가 가져가니까. 그래서 기간소송하고 민중소송 비교해서 시험에 낼 때는 다 민중이라고 하면 돼요. 기간소송은 거의 안 나와. 오히려 외워야 될 건 민중이고 그 다음에 워낙 여기 조문이 없는데 여러분 3-4문제 되거든. 그러니까 46조를 맨날 물어봐. 자, 민중소송으로서라고 그냥 해도 돼. 취소를 구하면 취소소송 동그라미.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 형을 형이라고 하면 돼요. 취소를 구하면 뭘 준용해? 취소를 준용하면 돼. 또 웃겨요 이 양도 봐봐. 민중기간소송인데 그 소송 안에서 확인을 구한대. 그럼 무슨 소송을 준용해? 무효 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확인을 구하면 확인소송을 준용하면 돼. 그냥 가로놓기야 가로놓기. 선지로도 많이 빼요. 세 번째, 그 외에는 뭘 준용해? 당사자 소송. 이게 다야. 여기 출제할 게 별로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출제할 게 워낙 없어서 이런 게 있다. 조문의 시작자. 여러분 조문을 열심히 보시는구나. 그죠? 저를 아직 신뢰하기는 좀 이르죠. 똑똑하신 거예요. 근데 조문은 무조건 나와라는 그 관점이 있으시네요. 48페이지 잠깐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을 많이 활용해야겠구나. 조문에 보시면 3조의 항당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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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당민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3호하고 4호를 섞어서 틀리게 해. 둘을 섞어서. 민중소송 봐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간. 4호의 기간소송도 봐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간. 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3호를 내면서 기간소송이라고 많이 틀리게 해.
앞에 스타트가 똑같잖아. 그럼 어디를 외우면 얘를 잘 피해갈까?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쓰면 둘 중에 뭐로 푸시면 돼요? 민중소송. 오케이. 나도 이제 감 잡았어. 여러분이 원하는 가성비가 뭐지? 그래서 여기 문제 풀 때 답을 내는 키는 그거야. 몰라. 못 외웠어. 근데 이 소송이 민중이냐 기간이냐 여러분 일단 90% 민중 이렇게 하면 돼. 기간 소송은 거의 못 나와. 헌재가 거의 가져가기 때문에 역할상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민중이냐 자, 주민소송은 민중이야 기간이야? 민중. 둘 중에 뭐야? 민중. 둘 중에 뭐야? 민중. 이러면 돼.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러면 민중. 그리고 아까 취소를 구하면 취소를, 확인을 구하면 확인을, 나머지는 뭘 준용해? 당사자 소송. 그걸로 선지 거의 끝나. 요 항당 민기. 벌써 민기는 끝냈네. 양이 좀 적은 거를 보여드려야 좋아할 거니까 책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책은 봐봐. 책은 어디? 이게 책에서 제가 좀 발췌한 거예요. 46조. 내가 오늘 싸우려고 그런 게 아닌데 첫 시간에 여러분이 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그 합이 안 맞아서 좀 아까 투덜투덜 했어요. 좀 그럼 삐지지 마시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뭐 질문이나 고민이나 공부 방향이나 등등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이게 책 페이지거든. 필요한 목차만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만 갖고 왔는데 46페이지 보시면 객관소송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객관소송이 뭐랑 뭐가 객관이야? 민기, 항당은 뭐야? 주관소송. 진짜 양 적어. 진짜 약 뼈대가 적어. 이 과목이 항당 민기 끝이야. 그 다음에 민중소송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그럼 이번 목차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위반되는 행위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위아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이 말은 뭘까? 법률상 이익이 뭐였어? 아까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뭐였어? 주관소송의 원고적격. 그러니까 자기의 법적 이해관계 상관없이 어떤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 거는 소송이 민중소송. 민중소송 이게 사실은 일본어식 한자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개정하면 공익소송으로 바꿔요. 개정 아니나 이런 논의할 때 보면은 이 단어를 우리나라 한자나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사실 공익소송이에요. 그게 더 편하죠. 근데 아직은 개정 안 했으니까 민중소송이고 여기는 행정소송법 개정 언젠가 하겠지만 그 개정 논의는 제가 20대 때부터 했어요. 근데 이게 개정 논의가 있어도 쉽진 않아요. 개정 잘 안 될 거라고. 왠지 알아? 행정부가 이거를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사법부, 재판부,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행정부가 뭘 했잖아. 그러면 이제 법원이 이걸 보잖아. 법원이 뭘 못하게 돼 있어. 의무행 소송이라고 시켜. 행정처분 옛다 받아라 이러면 행정부가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현실적으로는 행정부 쪽이 세단 말이에요. 사법부는 예산도 잘 못 받아. 그러니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를 행정부가 잘 이걸 저항을 해. 법은 그리고 어디가 통과돼야 돼? 국회. 그 다음에 정부도 법안 발의하거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부 쪽 힘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개정론이 있어도 쫄지 마라. 거의 개정 없다. 20년째 개정 없어. 그러니까 너무 개정이 안 되니까 지금 행정소송 규칙이라도 만든 거야. 하도 여기가 법이 부실해서. 그러니까 법 조문도 없고 개정도 이런 공부하는 동안에 개정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개정이 안 돼. 이 조문 개정이 안 돼. 행정소법 개정하려면 이게 사법부다 행정부의 하나의 어떤 전쟁처럼 일어나야 돼. 그냥 슬쩍 이게 바꿀 수 있는 조문이 아니야. 행정소송법은. 그러니까 행정부를 너무 건드려버려. 이게 개정해버리면. 이해돼? 행정부가 가만히 있질 않는다고.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개정하는데 쉽진 않을 거야. 논의가 있어도. 그래서 제가 이게 논의될 때는 공익소송이란 표현을 바꾸려고 한다. 이건 듣고 지나가면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어떤 법 개정 피곤해. 개정 없어 우리는. 판례 변경이 좀 있거나 판례가 생겨. 그것도 기출 위주로 좀 쳐내면서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같은 시간 공부해서 좋은 점수 받고 싶은 거 아닌가? 우연한 학교 어떤 경우에 내가 원고적격 80% 판례 다 외웠는데 출제원이 그 안 나왔던 20%에서 내버리면 여러분 그 점수를 빵점 내거든. 한 주제를 그냥 모른다고 처리하는 거거든. 시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냥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빠르게 시작하는 거잖아. 지금 시작하면. 그때 행정소송법 그냥 원래 출제원이 내려고 할 수 있는 범주를 다 봐놓는 게 편한 거야. 그 다음에 쉬고 싶죠? 기간소송에서 외울 거 없어요. 여기서 그냥 흐름상 권한쟁의의 종류를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다 권한쟁의야. 괜찮아요. 62조의 1항에 보면 국가기관 상호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62조. 국가기관과 지자체 상호간 다 누가 가져가? 권한쟁의. 그러니까 기간소송은 거의 없어. 넘기셔서 그 47페이지. 그래서 실제로 권한쟁의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나마
항당 민기의 기간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든단 말이야. 그 지역의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 장에게 보내요. 지자체 장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돼 있어? 헌법법률 명령조례 조치. 세상의 법 헌법, 국회가 만드는 법률, 그 밑에 법 명령, 그 밑에 법 조례, 그 밑에 법 규칙, 헌법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내려가. 여기서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지자체 장이 이거 잘못 만들어서 되돌려보내 다시 해. 아 이거 틀렸다니까 이러면서 거는 게 기간소송. 근데 기간소송을 지자체 장이 순순히 걸면 구체적인 예에 보면 47페이지에 그거야. 근데 지자체 장도 한 통속이야. 같은 정당 출신이어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대찬성이야. 그러면은 오히려 감독청이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자체 결국 봐봐. 감독청이 시켜서란 말이 들어갔지만 지방의 의결에 대해서 단체장이 제소하는 거야. 그 밑에 이번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다음 중 기간소송에서 요 흐름에서 그러니까 문장을 어렵게 줬다고. 2024 세무사 행정소송법은 이 기간소송 보통 지방의 재해결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거는 소송인데 이때 잘 안 걸고 그러면은 약간 그 아류처럼 밑에 세 개가 있는 거야, 번지듯이. 근데 그런 말투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돼. 보통은 지방의 재해결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거는 소송이 기간소송인데 그걸 잘 안 하면 감독청이 좀 나서고 이렇게 약간 좀 잔소리하는 구조가 나오거든. 뒤에서 야 빨리 해 빨리 해 이런 구조. 그런 형태에서 좀 빼긴 했어. 여러분 시험 좀 깊게 들어온 거야. 근데 제가 어려운 큐를 갖고 오진 않았어요. 인문 강의다 보니까. 근데 문제 형태를 좀 보여드리려고 밑에 문제 한번 답 가리고 풀어볼게요. 이거 외울래? 그냥 이렇게 한번 설명 들을래? 설명 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인문 강의도 그렇고 기본 강의 한 번만 들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냥 알아진 거야. 그러니까 외울 분량은 별로 안 남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그러니까 요 교재를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도 지금 요 분량감이거든. 글자 크기 키우면 조금 두꺼워지겠지만 요거를 제가 14일 동안 강의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없잖아. 14일 하면 너무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제가 이게 mp3처럼 mp3 파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이거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거야. 그냥 켜놓고 이거 3시간이면 이거 제가 다 읽을 수 있거든. 저 말 빨라서. 그럼 여러분이 저랑 이론 강의 한번 해서 거기서 정말 원한다면 100점 다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눈점 빠지지 않아요. 한 개도 하나도 안 어려워.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특강이든 아니면 그 14일 안에 시간이 남으면 뭐 하루나 이틀도 필요 없어요. 한 4시간만 있으면 돼. 요거 한번 제가 완독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어줄 거라고. 책 읽어주는 라디오처럼. 그럼 여러분이 다른 과목 하다가 아 뭐였지 이러면서 그냥 켜놓고 왔다 갔다 들으면 다 기억나. 그러면은 시험 기간까지 몇 번을 돌릴 수 있어. 3시간 분량을. 이해돼? 그럼 걔를 어떻게 이겨? 저랑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듣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항상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맙다 하실 때 딱 그거야. 시험장에서 목소리가 들려요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선생님 가르친 게 막 선지들 손 들고 있어. 아 이러면서.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출제한 낼 거 100%를 다 잡아내서 일단 다 줘 여러분한테. 말 빨라. 설명 이해 잘 시켜. 그리고 이걸 제가 말이 빠르니까 다시 한번 바로 압축을 해서 거의 mp3 파일처럼 강의를 끝내줘. 문제풀이 혼자 해도 돼 사실은. 그럼 듣고만 있어도 세지가 않아요. 그렇게 강의를 할 거야 올해. 알았죠? 지금 오늘 인문 강의니까 이 목차에서 이런 식으로 수업 쭉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보고 요거 그대로 기본 강의, 이론 강의 쓰시면 조금 편하겠죠. 뼈대가 좀 섰으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질문하실 분 하시고 10분, 15분 가까이 좀 쉴게요. 45분에서 50분 사이 들어오세요.